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벌써 9월달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방학 아마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인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모두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 그 준비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제가 최신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좀 이게 좀 비슷하게 이제 좀 바꿔가지고 이러면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독해 1파트 문제 한 4개 정도 같이 풀 건데요. 빈칸 위주로 같이 볼 거예요. 자, 보실게요. 大部分中小学 대부분의 초, 중, 고 학교겠죠. 초, 중 학교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대요. 统一的 통일되어진 똑같은 校服, 校服는 学校 학교에서 입는 服装 복장. 그래서 교복을 모두 다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统一的着装인데 이거 읽을 때는 주어라고 있습니다. 着装으로서 의복, 복장이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똑같은 옷들은 有什么好处呢?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네요. 자, 그러면 그 답을 한번 볼게요. 절대로 어떤 문제도 우리의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답을 한번 볼게요. 首先, 우선으로는 可以말 수 있다. 是学生, 학생들로 하여금 在땡땡上, 자, 1번 상에 있어서 区别 위인데 수로 다음에 위가 나오면 좀 어렵게로는 시간, 장소, 목적, 방식, 대상 아니면 어떤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석 그냥 어디에, 어디에서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고요. 기타 사람에게 그다음에 区别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무슨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될까요?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럼 무슨 상의 구분이 생기죠? 바로 학생이냐 아니냐라는 신분상의 구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정답 그래서 신분입니다. 근데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세 번째 보시면 니엔지, 연세, 나이라는 니엔지. 아니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거는 학생들이 입는 거니까 나이적인 면에서도 구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너는 8살, 너는 12살, 너는 13살 이런 나이상의 구별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을 때 입지 않은 것과 어떤 면에서의 구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그래서 신분이라는 신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하나만 짚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니엔지, 연세, 나이라고 봤는데요. 이 니엔지는 어순별 시험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쌍니엔지, 이 쌍니엔지는 연세가 지긋하다예요. 그래서 위층에 연세가 지긋하신 라오푸치 노 부부가 이사를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서 나왔는데 연세가 지긋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연세가 지긋한 부부의 반대말은 젊은 부부겠죠. 젊은 부부라는 샤오량코도 역시나 어순별 시험에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작은 두 개의 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부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까지 첨가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청호는 칭호, 부르다라는 호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신분상에서의 구별이 생긴다. 정답은 A.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츠, 그 다음으로는 这样,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앞에 이어진 내용이니까 统一的着装, 통일된 복장, 의복을 입는다면 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통일된 옷을 입는다면 너무 할 수 있다. 是 누구라 하여금 学生之间, 학생들 사이로 하여금 끔지하는 껌처럼 똑같이 부사로서 더욱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를 더욱더 이번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들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겠죠? A 보실게요. 학생들 사이가 더욱더 추상적으로 변하게 되나요?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다가 모든 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게 되면 이 학생 관계가 추상적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빙당, 평등하게 된다. 너는 부잣집 아이, 너는 그렇지 않은 아이, 너는 이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아이, 너는 이걸 사 입지 못하는 아이라는 이런 사실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복을 입는다면. 하지만 교복을 입는다면 다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의복적인 면에 봤을 때는 더욱더 평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인 그래서 빙덩이 되겠습니다. 교복을 입는다고 합법적이다. 교복을 입는다고 유행되고 세련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에 있는 시상을 답으로 많이 고르세요. 왜냐하면 학생들 사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옷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옷이
붙이니까 옷은 유행, 트렌드 이런 거 쫓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시상을 고르는데 안 됩니다. 지금 관계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답 그래서 빙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상은 지금은 답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답으로 나오는데요. 시상은 방금 말씀드렸듯 유행, 유행하다, 세련되다, 혹은 트렌드, 혹은 트렌디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요. 이걸 동의어로서 또 두 가지가 리우싱, 유행과 그 다음에 시마오도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모두 짝꿍으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유행, 유행하다, 트렌디, 트렌디하다 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학생들 사이가 더욱더 이번하게, 평등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여조위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그 말씀드렸듯 수러 다음에 위가 나오면 해석을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의역해서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어디에서라고 해석하십니다. 여조는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조위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形成, 형성합니다. 맨 마지막에 는 치펀은 절대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난 기분이 좋아 라는 개인적 기분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땐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我今天心情很好, 心情不好, 심정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치펀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분위기, 예를 들면 我们上课气氛很好, 우리 학습 분위기, 공부 분위기 너무 좋다. 나가 와라와라 치펀, 저기 와라와라 분위기 술집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이름 분위기가 좋다 할 때 그때 바로 이 치펀을 쓰는 거죠. 자, 그럼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 사이는 더욱더 평등해지고 그리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답과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흥미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오늘은 답이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로서 정답으로도 나오고 어순배션으로도 나오고 99번 단어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놓치지 마시고 자기 노트에다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대요? 일종의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페이허, 이 페이허는 협력하고 호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99번 단어, 즉 쓰기에서 단어 5개 가지고 작문하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제시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여러분. 이 페이허는 예를 들면 협력 호응이기 때문에 그거 부문, 각 부서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부서는 마땅히 찌지 페이허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아니면은 페이허더 很好 협력하고 호응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흔히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왜? 팀워크가 좋다. 네, 팀워크가 좋다. 더 很好 이렇게 쓰시고 팀워크가 좋다 할 때 바로 이 페이허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和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교복에 관한 이야기 지금 두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有一天 하루는 제가 어디까지 그럼 이제 장소가 오겠죠. 한 친구의 끈 띄어가 나는데요. 끈은 나무 뿌리를 얘기하고요. 띄어는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 조각을 하는 그런工作室, 작업실이죠. 작업실까지 가서는 참관,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지엔러 보았어요. 그럼 수사가 보이는데요. 수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못 다닙니다. 수사는 반드시 뒤에 양사와 함께 다니고요. 양사는 수사만 보고 어떻게 찾겠어요? 양사는 명사를 세는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이 자리는 양사 관련 문제구나 그러니까 파악이 됐으면 빨리 명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HSK 하수들은 너무 본능적으로 어려운 단어에만 눈이 꽂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지? 근데 이제 좀 풀어봤던 친구들은 구조조사 더 다음에는 중심어, 명사가 오는 것이며 앞에 있는 말들은 그냥 다 관형어, 정어로서 얘의 성질일 뿐이다. 그럼 결국 내가 보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树根, 나무 뿌리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무 뿌리인데 한 모의 그 나무 뿌리인지 하마터면 답을 얘기할 뻔했네요. 예,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A 보실게요. 또이 하면 무더기입니다. 제가 실수로 지금 답을 말할 뻔했는데 얘가 답이죠. 한 무더기에 나무 뿌리 이렇게 무더기로 위에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잖아요. 정답 그래서 A인데 그럼 이렇게 살짝 보시면 제가 먼저 해석해 볼게요. 후, 한 폭, 두 폭, 쥔,
무리, 그 다음 마지막에는 터, 세트 조벌. 요 뒤에 있는 애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C에 있는 쥐는 왜 안 되냐? 이 쥐자는 반드시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한 무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랑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오 같은 경우는 세트 조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어야지 어떤 한 세트를 완성을 시킬 수 있을 때 그때만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무 뿌리가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어야지 한 세트야.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각각 낱개의 나무 뿌리들이 위로 그냥 쌓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무더기에 나무 뿌리가 이제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본 건데요. 그 앞에 있는 것도 볼게요. 오이는 아닐 미자죠. 이 웨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5급을 준비할 때 암기해야 될 단어는 웨이비입니다. 웨이비는 아닐 미에다가 반드시 필. 그래서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면 뿌이딩이고요. 이렇게 동요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독해 이 파트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웨이비 라이 그러면 꼭 오는 것은 아니다기 때문에 뿌이딩 라이 그거가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요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찡은 찡고 거치다 라는 뜻이고 옆에 있는 이 띠아오커가 바로 조각이다라는 조각하다라는 그 동사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각을 거치지 않은 나무 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 앞에 있는 말들은 구조조사 더 앞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두 이 아이의 성질로서 꾸며주는 말뿌리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 뿌리가 한 뭐뭐의 나무 뿌리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또이 무더기입니다. 자, 이 또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 위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무더기에 쓰레기, 그럼 이 또이 라지 이런 식으로 무더기 단위로 이렇게 많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이 또이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일 때는 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정바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바오는 성곽, 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 자리가 이렇게 빈칸이었고 중심어는 정바오, 정만 보시면 돼요. 장정, 만리장성할 때 정 보시고서 아, 성은 쌓는 거지 라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이는 양서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한 폭, 두 폭. 정말 옛날부터 처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5급에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양사예요. 폭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부는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지도 이 두 가지랑 제일 많이 짝꿍이 되고요. 세 번째는 쥐는 아까 무리 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소리 담당하고요. 양은 늘 떼지어 다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의미를 첨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쥐는 한 무리의 사람이라든지 이 쥐양 한 무리의 양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의 무리를 세는 거지 위로 쌓는 이 무더기 단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나무 뿌리 같은 거 세는 양사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의 한 무리예요. 마지막에 있는 타오는 세트 조벌로서 예를 들면 이 타오 이프 옷 한 벌, 위아래 한 벌, 정장 세트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그 밖에 뜻밖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꽁위가 어순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는 직장 동료와 함께 쪼 했다. 쪼는 임대하고 빌린 거죠. 뭐를요? 하나의 꽁위를요. 꽁위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 집이잖아요. 집을 세는 단위로 되게 신기하게 바로 이 세트를 나타내는 타오가 양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타오 꽁위 이렇게 짝꿍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어순별 시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세는 양사가 아파트다라고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제 생각인 건데 이 집 같은 거, 이 타오 방즈 집 세는 양서로도 쓰이거든요. 집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공간이 그냥 집은 아니잖아요. 요 한 공간 안쪽에 방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하나의 집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공간이 한 세트로 집을 만들어서 그런지 아마 타오라는 양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찬쥐는 이게 접시라든지 식사 도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 조벌로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벌 세트 세트에 바로 이 타오라는 양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답 외에도 옆에 있는 단어들도 정말 주옥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 이제 보실게요. 足球, 축구는 为何는 为什么의 서면 형태죠. 어째서, 왜라는 그런 뜻이고요. 为何도 为何지만 如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如何도 어순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无人驾驶汽车的安全性如何? 무인 자동차의 안전성은 어떠한가? 라고 如何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怎么의 뜻이 있고 怎么样의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판단하는 약간
약간 조금의 꼼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어순배열 문제 있잖아요. 91번부터 98번까지 어순배열 문제에 만약 루허가 제시 단어로 출제가 되었다. 근데 함께 출제되어진 단어들 속에서 만약에 수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허는 점머의 뜻으로 쓰인 거죠. 수러 앞에 놓여서 어떻게 이를테면 점머 취, 그다음에 점머 말 이런 식으로 루허 취야 이런 식으로 얘는 앞에 놓여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수러가 없다. 다른 수러가 없이 얘만 나왔다. 그러면 怎么样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렌자시汽车的安全性 무인 자동차의 안전성 누가 봐도 다 명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루허 같다는 얘기는 怎么样 어떠한가요? 라고 수러로서 쓰이는 루허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꼼수를 부려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웨이허 어째서 왜? 자, 그럼 축구는 어째서 넌 정외 될 수 있었다? 세계 제일의 빅 스포츠 가장 큰 경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축구 경기는 딱 어디 도대체 무슨 땡땡인 거죠? 세계 최고의 경기가 되려면 도대체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걸 생각하는 거겠죠. 무슨 기적이 있는 거죠? 무슨 매력이 있는 거죠? 권리, 그다음에 공능, 기능이죠. 정답 그래서 무엇입니까? 매력이 되겠죠. 매력이 엄청 크니까 세계 제일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답 그래서 매일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답만 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지지 같은 경우에는 기적으로서 기한 흔적이죠. 이 찌자는 이제 6급에서 흔지라는 단어로 혹시 6급을 준비하신다면 볼 건데 흔적이요.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기한 흔적이 지지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다라는創造하고 많이 만납니다.創造, 지지, 기적을 창조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력은 이 단어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달인가 7월인가 아무튼 요쯤이에요. 6월인가 7월 달쯤에 99번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예요. 99번 단어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활용해서 장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게 매력이잖아요. 헌메이리라고 쓰기 때문입니다. 매력은 무조건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중특강 거 찍으면서 자주 이 단어는 명사로만 쓰이니까 품사 관련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이제 오늘 여유가 좀 되신다면 반드시 자기 단어장에 암기하시고 쓰면서 얘는 명사로만 쓰인다라는 기록까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냥 이렇게 매일이 매력이 있다, 매일이 헌다, 매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는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내가 누리다가 뭐죠, 여러분? 享受着 내가 누리는 권리예요. 반면에 权利는 권력, 힘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 두시고 자 마지막 단어는 꽁능은 기능이죠. 기능은 어떤 기계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능을 탑재하고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해서 구비하고 갖추다라는 주의배하고 가장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도 정답이지만 정말 주옥 같은 보기 단어들 그리고 본문 속에 함께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 노트에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원하시는 모두 고득점 합격으로 좋은 결과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네, 혹시나 다음 강의에서도 만날 일이 있다면 또 만나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떨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보고 오세요. 再见